네, 안녕하세요. 배뇨 단원에서 이제 도뇨부터 해서 행동수정요법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명지 학우분께서 설명해준 도뇨 다양한 도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도뇨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뇨는 일단은 요도에 직접 삽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각도나 아니 강제로 삽입할 경우에는 점막이 이제 손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도뇨관 삽입을 하면 또 이제 미생물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요. 4주 이상 카테터를 삽입한 대상자들은 대부분 세균류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색깔이 혼탁해지는 그런 오줌 색깔을 보인다고 합니다. 도뇨를 할 때는 꼭 청결하게 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이제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뇨 대상자를 간호할 때는 어떤 간호가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드시 손을 씻어서 청결을 유지한 상태로 이제 간호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은 꼭 그 주변 해음부 주변을 깨끗이 닦고요. 대상자에게는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도뇨관 자체를 자연적으로 세척하고 감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금기가 아니라면은 배액관을 잠근 상태에서 활동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런 소변의 양과 특징, 비정상적인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이제 매 8시간마다 대상자의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배액관을 다룰 때도 무균적으로 꼭 이제 소독솜으로 닦아주고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해야 하고 이제 뭐 교육을 한다는 등 감염 징후가 있으면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산성소변이 이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소변을 산성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다량의 물, 크랜베리 주스, 서양 자두 주스, 아스코르빈산 등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이제 목욕을 하도록 도울 수도 있는데 소변 수집 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보다 높게 위치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역류하기 쉽기 때문에 도뇨관에 즉시 잠그는 것이 좋고요. 유치 도뇨관도 이제 계속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꼭 필요할 때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뇨관을 교환하지 않을수록 감염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이제 도뇨관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간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어야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 내과적 무균수를 적용해서 이제 무균 상태가 아닌 그냥 청결 정도 상태를 적용을 해서 자가도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뇨 이제 콘돔 카테터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콘돔 카테터는 수의적으로 배뇨 조절을 할 수 없는 남성 대상자가 사용을 합니다. 이제 간혹 그 실습책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바로 콘돔 카테터인데 이제 이렇게 음경의 외부에 적용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2.5에서 5cm 정도 관이 끝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민감한 기도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줄 때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는데 이때 콘돔을 이제 모든 경우에 노출이 없도록 콘돔을 확실히 조여야 하는데 혈액순환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염두에 두고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요로 전환술인데요. 이 요로 전환술은 방광이 아닌 다른 부위로 소변을 배출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도 있고 비조절성이나 조절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A가 조절성 요로 전환입니다. 장기 우리 장 있죠. 장으로 이제 요 저장 주머니를 만들어서요. 이 안에 소변이 고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복벽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통로를 누공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제 왜 조절성이냐? 대상자가 직접 이제 카테터를 누공에 주머니에 연결을 해서 소변을 직접 빼내기 때문에 조절을 하면서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절성인 거고
비조절성의 대표적인 게 해상도관인데 이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체 외부에 이렇게 보시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소변이 복벽 쪽으로 배설을 해서 그 이제 통한 그 요루라고 하죠. 요루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요로 같은 경우는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비누 물 같은 걸로 헹군 다음에 건조시켜야 하고 주변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로 세척입니다. 방광 세척은 방광을 씻어내거나 방광 내막에 투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이 이제 위험이 적은 폐쇄형 방법이 선호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방광 세척 방법에는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 방법이 있습니다. 폐쇄형은 보통 3웨이 카테터 3가지 관광이 있는 카테터를 이용을 하고 개방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강 이 2개 유치도뇨가 많이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방광 세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멸균 생리식염수고요. 보통은 이제 폐쇄형 방법이 선호되는 이유는 이제 개방형 세척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도뇨가 투부 연결을 해제하기 때문에 세균이 요로로 주입될 위험이 더욱더 높아서 요로 감염이 될 그런 위험성도 더 높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폐쇄형 방법이 선호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물요법인데요.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유용하다고 하고 콜린성 약물 치료, 이런 콜린성 약물 치료는 부교감 신경에 작용을 해서 방광 수축을 증가시켜서 배뇨되게 합니다. 반대적으로 항콜린성 약물이 있겠죠. 항콜린성 약물은 방광 수축을 막음으로써 요실금 같은 것들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고요. 보감 요실금, 이제 폐경기 여성이나 다산을 한 여성 같은 경우는 보감 요실금이 생길 위험이 가장 높은데 항콜린 제제라든지 항무스 카린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골반 적은 강화 운동이라고 아까 배웠을 텐데 그런 골반을 강화시키는 운동들도 같이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행동수정 요법은요, 이제 방광 훈련, 습관 훈련, 골반 접은 근육 강화 훈련이 있는데 이제 블래더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방광 훈련은 과민성 방광이나 절방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을 하고요. 이제 배뇨 간격을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늘립니다. 그러면 대상자의 잦은 배뇨가 교정이 되겠고 방광도 안정화시키면서 요 절박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또 요의가 느낀다고 이제 막 달려가거나 그러지 않고 이런 요의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때까지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배뇨를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 훈련은 자별적인 배뇨 조절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신의 배뇨 양상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긴급한 요일을 느끼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배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합니다. 이를 계획 배뇨라고도 하고요. 골반 저부 근육 강화 훈련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복압 요실금을 이제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이라는 것도 많이 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다리, 엉덩이나 복부 근육들을 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이나 항문 주위의 근육들을 조이고 모아서요. 10초 동안 조이고 10초 동안 다시 이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제 그런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